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저는 대기업의 반도체 멘토 류민입니다. 전날에 이 빅테크 기업들이 전일 다 같이 이제 일제히 빠졌는데요. 이렇게 빠진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상황 한번 보시죠. 지금 빅테크 기업들 뭐 엔비디아라든지 TSMC, 브로드컴, ASML, AMD 뭐 글로벌적으로 유수한 기업들의 주가가 5%, 3%, 2%, 3%, 4% 평균적으로 3에서 4% 이렇게 빠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빠진 이유가 뭘지 제가 조금 천천히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그 뭐 실적 부분에 있어서 어닝 쇼크가 나왔다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컨센보다 조금 상회하는 TSMC 같은 경우는 30% 상회하는 실적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도 뭐 그 실적이 큰 컨센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다만 이제 조금은 이제 고평가되어 있는 시점에서 그 이상의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또 실망 매물도 있을 수 있겠으나 실적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실망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어제 CPI 지수 나왔죠.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3%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죠. 3.3%에서 3%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연준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죠. 비둘기 파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좀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금리 인하 얘기가 이제 좀 나오기 시작했죠. 7월, 11월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자칫하면 7월부터 9월, 11월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7월, 9월, 11월 이렇게 세 차례 인하될 가능성이 나오면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단 7월에 인하되면 5.25고요. 만약에 뭐 인하가 안 되고 동결될 수도 있죠. 이 91%는. 그리고 이제 세 차례가 인하가 된다면은 거의 4.5%까지 빠지게 되는데, 5.5%에서 4.5%까지 빠진다라는 것은 1%포인트가 빠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1%포인트가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수치고, 이게 5.5에서 4.5로 계산을 하게 되면 20%가 빠지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연내에 세 차례나 걸쳐서 20%나 빠진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렇게까지 빠지게 되면 일단은 이 주식보다는 채권 시장이 더 메리트가 있습니다. 채권 금리가 이 급격하게 이 연내에 1%나 빠진다면 그것에 상당하는 또 채권 가격은 엄청나게 큰 폭으로 올라가죠. 보통은 한 4% 정도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 시장보다는 채권 시장이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제 봐서 아무래도 이 매물 차익 실현이라든지 물량 소화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유가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 제가 꼽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자, 보시다시피 지금 나스닥이든 S&P 500이든 24년도 초부터 뭐 쉴 틈 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중동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다소 삐걱한 구간은 있었습니다만은 여하튼 우상향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보았을 때, 아무래도 이제 조금 차익 실현 물량 나올 때도 됐고요. 가격 조정 나올 때도 됐고, 그러나 그 다른 이유도 있겠죠. 일단 숏을 주장했던 많은 세력들이 있죠. 그숏 주장했던 세력들이 이렇게까지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쇼커버링을 할 수가 밖에 없죠. 쇼커버링에 따라서 이제 어떤 선물이나 옵션 만기일 직전에 이제 쇼커버링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 이런 것도 이제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S&P 500도 이렇게 음봉 크게 그렸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크게 빠졌죠. 나스닥도 보시다시피 큰 폭으로 이제 음봉을 그렸습니다. 다소 충격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만한 음봉이 또 있죠. 이런 음봉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뭐 위기 의식을 좀 느끼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우리나라 증권사 직원들은 굉장히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오늘 보시다시피 지금 전기전자 부문에서 다 음봉을 그리고 있죠. 삼성전자 큰 폭으로 3% 가까이 음봉을 그리고 있고, 뭐 이런 이유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빠지는 이유에는 이
앞선 이 미국 장에 좋지 않은 상황과 더불어서 총파업 문제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이제 집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온 것들은 2차 전지나 전력 쪽 주식들이기 때문에 뭐 관련이 없고요. 반도체 주들은 다 같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이제 음봉 그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상승 모멘텀이 반영되기보다는 하방 압력이 더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일단 7월 달에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9월, 11월 더 확률이 높게 인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채권 시장으로 수급이 몰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금리가 인하되잖아요. 금리가 인하되면 달러 환율이 떨어집니다. 달러 환율이 저는 이제 1,300원 초반대, 1,200원 후반대까지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금리가 인하가 되어야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말쯤에 달러가 거의 그렇게 떨어진다면은 지금 기준으로 거의 6%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노려서 환차익을 위해서 국장에다가 이제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코스피 코스닥 종목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환율 부분도 계속해서 이제 좀 추이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리 인하 추이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매크로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나스닥의 이 추세를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새로운 이슈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